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려인 탈탈탈 두드림 코리아 김축희 선생님 모시고 2부로 넘어왔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1부에서 이제 한국으로 영주 귀국을 하겠다 결심하신 네. 데까지 했는데 네. 그럼 이제 사전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비자는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비자는 귀국 후에 한 3개월 후에 외국인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네. 네. 남편은 한 6개월 후에 국적을 바로 바꿔요. 1세니까. 아, 그 차이가 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는 배우자로 왔으니까 네. 2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세들은 여기서 거주를 적어도 한 1년 해야 된다고. 1년, 2년은 해야 된다고. 그 후로는 이제 영주 그 후 이제 국적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 때 1945년 8월 15일 이전 출생자는 무조건 국적을 주는 거였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이후 출생자들한테는 국적이 부여가 안 됐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하루 되고 차이 있습니다. 나도. 하루 차고 나도 그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48년생이시니까 네, 저는 그러니까 그 자격이 없죠. 근데 배우자 자격으로 저는 왔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받을 기회는 있지만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3년 후에 받았습니다. 그 3년 거주 기간을 채워야 네. 이제 국적 신청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원래는 한 1년, 2년 후에 주는데 네. 저는 체류 기간이 조금 위반이 됐습니다. 가정 모스크바에 있는 아이들 가정 왔다 갔다. 네.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못 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등록 그 기한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사관 가서 얘기해드리니까 그래도 될 수 있는 대로 가서 이걸 다시 이제 그걸 해야 된다고 신청해야 된다고 네. 그러지 않으면 또 1년 또 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지금 1945년 8월 15일 이전 출생자까지만 한국 사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이산 가족이 생기고 이상 네. 가정이 다 당연히 생겼죠. 왜냐면 우리는 애들을 여기 데리고 올 것이 없지 않습니까?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조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애들은. 왜냐면 우리 애들은 벌써 3세로 되고 있거든요. 네. 저는 2세지만 애들은 3세, 4세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 영주 귀국할 자격이 없습니다. 영주 귀국 자격은 없고 네, 예. 네. 이제 동포 비자로 오는 건 가능하지만 그렇죠. 영주 귀국은 예, 안 됩니다. 아예 자격을 네. 안 준다는 거네요. 네. 영주 귀국도 그렇지만 우리 애들은 뭐 모스크바에서 다 자기 직업으로 다 잘 괜찮게 살고 있는데 만일에 우리가 여기서 사망하게 되면 애들 있죠. 가족 관계에 안 올려 있습니다. 여기 우리 거기에. 아, 그러면 김축희 선생님 가족 관계에 안 올려 호적 있습니다. 등본을 띄면 호적 등본 없습니다. 애들이. 부분 아이들 게 아예 없습니까? 네, 자녀분께요? 예, 없습니다. 그걸 제가 하려고 했는데 노력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왜 안 해줍니까? 왜냐면 애들은 다 러시아 국적 가지고 있고 다 성인들이고 여기서 네.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동사무소 가서 얘기했습니다. 그 담당자하고 저도 상담해봤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첫째로 러시아에서 거주하고 있고 또 국적도 러시아 국적이고 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딸을 냈어요. 우리 딸은 또 여기서 공부했거든요. 한국에서 유학을 예, 유학을 했군요. 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하고 여기서 결혼하고 애들도 둘이 낳고 그렇게 네. 했는데 여기서 살다가 자기는 그래도 모스크바 살고 싶다고 그 애를 데리고 모스크바 다시 왔습니다. 다시. 남편이랑 같이. 남편은 안 갔습니다. 네, 본인은 남편이 네. 있고. 근데 이혼한 거로 그렇게 되고 있죠. 이혼은 안 했지만 그냥 같이 안 사는 거 네.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은 그래도 자기 8년 동안 여기서 한국에 살았으니까 또 애들도 또 아빠도 여기 있고 하니까 애들은 국적 2개 다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국적도 있고 한국 국적도 있는데 그 애는 우리 딸은 지금 없습니다. 국적이 한국 국적이. 그래서 만일을 받을 수는 있는데 또 여기 와서 한 2년 3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는 거기서 자기 회사 다니고 자기 노력도 하고 하는데 여기 와서 국적을 받으려고 여기서 와서 일부러 머무르고 살 그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못 받고 있죠. 근데 국적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호적이 애들이 그래도 기록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일에 우리가 죽었다 하면 모스크바에서 와가지고 유산도 못 받고. 유산도 그렇지만 문제가 많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또 자식들이라는 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문제가 상식적으로 있습니다. 생각하면 자식이라는 걸 증명할 수 없으면 장례 절차도 주관을 그렇죠. 못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런 예를 들어 그렇게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할아버지가 하나 돌아가셨는데 애들이 러시아에서 왔는데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서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류상으로는 남남인 거예요. 그렇죠. 남남으로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가족 등본이 그게 없지 않습니까? 가족 관계가 없으니까 아들, 딸이라는 거. 아, 가족이라는 걸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법적으로. 예, 그렇죠. 그럼 시신 인도도 못 하는 거고. 근데 서류상으로 되긴 되지만 너무 어렵게 됩니다. 거기 문제가 너무 많이 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가족 거기에 관계에 다 올려 있으면 호적이 다 애들이 있으면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다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빠른 기간으로 할 수 있고 문제 없이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국적을 달라는 게 아니고 가족 그렇죠. 관계만이라도 가족 관계. 인정을 해달라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예. 이것도 지금 안 해준다는 그것도 안 거네요. 된다고 합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그러니까 안 해주는 이유가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 저도 그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애들인데 자식들인데 그래도 그렇게 이종 가족이 또 그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네. 이상 가족이 생겼는데 그것도 불구하고 또 등본이도 또 우리 호적에도 또 못 올린다니까 그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고려인들은 어떻게 해결되기를 바라세요? 첫째로 우리 애들을 네. 우리 가족 관계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아, 그러니까 가족 관계를 인정하는 그렇죠, 어떤 그렇죠. 서류만이라도 좀 만들어줬으면 그렇죠. 좋겠다. 예, 네. 그렇죠. 호적이 우리 자식들을 올릴 수 있도록 아무 문제 없이 네. 신청만 하면 그것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전체 고려인한테 다 해당하는 문제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 부모님들 다 왔으니까 만일 애들이 여기 와서 살면 분명히 다 되긴 되죠. 근데 그것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애들은 못 오는 그 조건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남남이나 마찬가지인 거네요. 그렇죠. 법적으로는 그렇죠. 왜냐하면 호적이 안 들어있, 애들이 안 올려 있으니까. 자식이라는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증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래 문제도 있고 뭐 돌아가셨을 때 아까 마리아 씨 말씀하신 유산 문제라든가 네.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서 아무래도 좀 해결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니 여기 살면은 아마 아무 문제 없죠, 그죠? 근데 자식들이 비자라도 대부분 다 있으면. 러시아에 살지 근데 다 않습니까? 거기서 사니까. 그렇죠. 되게 이제 많은 우리 국민들은 아니 그럴 거면은 일단 한국에 와서 고려인이니까 동포 비자로 와가지고 귀화 시험 봐서 한국 국적 취득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 국적 취득하는 게 생각보다 또 간단치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어려움이 있죠? 5년 연속 거주를 해야 되고 네, 이것도 그렇고 거기에다가 이제 시험을 봐야 돼요. 네. 시험을 귀화 통과 시험. 못하면, 네. 네. 거기 귀화 시험을 시험은 그 이렇게 필기실기 아니라 그냥 면접을 보는데 거기 이제 그 담당자마다 달라요. 어떤 담당자는 그냥 김치찌개 어떻게 끓여요? 이렇게 네. 물어봐요. 근데 어떤 담당자가 애국가 불러봐요. 그렇죠. 네, 이렇게 그 어떤 질문이 나온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준비 이렇게 하고 그 저희 시어머니도 그 중국분이지만 4번째만 붙었어요. 그 면접 볼 때. 아, 이게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네. 준비 모든 준비 다 이렇게 다 날짜 다 외워가지고 갔는데 김치찌개 어떻게 끓여요? 네. 그거 몰라요 시어머니가. 다음에 그 요리 다 배웠는데 가는데 아버님 뭐 저기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네. 근데 아버님한테도 물어봤더니 달라요. 답이. 아. 거기도 탈락시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실제로 같이 부부로서 살고 있느냐 이걸 그렇게 체크한다는 거군요. 그 어떤 질문이 나온지 항상 몰라요. 그렇죠. 제가 아는 분은 귀화 시험 볼 때 제헌절의 유래에 대해서 말해봐라 이런 질문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뭐예요? 이게 한국 헌법을 그죠. 만든 날. 네. 아. 근데 그거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 한국 사람도 알고 있는 사람도 별로. 그렇죠. 그래. 그리고 저 결혼해서 온 배우자가 아닌 경우에는 또 통장 잔고도 또 얼마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좀 까다롭지 않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려인들로서는 이 모든 그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귀화 시험 통과하는 게 또 간단치 않은 문제네요. 그렇게 되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언어 문제도 있고. 네. 예. 고려인들 입장에서 제일 큰 문제가 언어예요. 그 면접을 보는 거. 왜냐하면 회사 다니는 것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증명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네. 돈도 좀 모아서 이렇게 해줄 보여줄 수 있는데 언어가 그 언어 때문에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지금 안산에서 그 센터가 네. 생겼는데 거기 이제 근무 시간이 그 다른 회사들이랑 비슷해요. 근데 그 고려인들이 일 끝나고 이제
배울 시간이 있는데 그 센터가 문이 밤에는 닫 센터가 문을 닫으니까. 네. 시간이 그래서 안 되니까. 그래서 그 고려인들이 여기 5년, 6년 살아도 한국어를 한국말을 배우고 못 해요. 예. 이제 한국어에 배울 이렇게 때도 늘을 만한 기회가 예, 없는 거네요. 예, 예. 그 야학이 생겨야 되네요. 그 야학당 그쵸. 밤에 예, 공부할 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겠네요. 야학이 있어야 되지. 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났는데 귀화 시험 볼 때 변호사라든가 아무튼 이런 그 사회 지도층의 추천서도 또 받아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네. 그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외산 네. 뭐 대출 뭐 그런 거는 없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신호 위반이나 네. 뭐 이렇게 교통사고 그것도 깨끗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거.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정착 초기에는 이제 공항에 네. 딱 도착하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너무 감동이 있었죠. 오히려 벌써 이렇게 한국으로 왔구만 그런 이제 생각이 영주 났죠. 귀국을 내가 하는구나. 그렇죠. 네. 너무 좋았죠. 부모님 생각은 안 하셨어요? 부모님 생각했습니다. 예, 특히 어머님 생각도 하고 아버님 생각도 하고 너무 좀 눈물이 나고 좀 슬펐지 아무래도. 한국에 참 오고 싶어 하셨는데 두 분 다. 그렇죠. 네. 예. 정착 초기에는 이제 어떻게 사셨습니까? 뭐 초기에는 뭐 행복하게 삽니다. 적십자사에서 많이 도와줬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흘린 적십자 동포들. 예, 많이 도와주고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네. 이렇게 구경도 많이 시켜주시고 뭐 많이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 가구, 전자제품 이런 것도 예, 좀 사주고 그랬죠. 예, 기본 살림에 대한 그런 건 다 챙겨 네. 있었습니다. 예. 이게 어떤 예산으로 한 건지 혹시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두 정부에서 같이 이제는 두 정부라는 거는 일본하고 한국 정부, 일본 한국하고 정부. 예, 그렇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같이 이제는 그걸 다 해결하신 것 같아요. 정식으로. 일본 정부는 기본은 네. 예, 일본 정부에서 지원하시고 또 절반은 50%는 한국 정부에서 그거 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러면 어떤 이유로 사할린 동포들을 지원을 한 건가요? 여기 와가지고 그 살림 그것도 다 일본 정부에서 한 것 같은데 저 생각에는. 네. 그리고 아파트 그거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리고 또 지금 해마다 지금 있죠. 역방문이라고 있습니다. 역방문이라고 해마다. 영주 귀국한 사할린 네. 동포들을 사할린으로 보내서 그렇죠. 한두 달 자식들하고 같이 자식들하고 있도록 네. 예. 그 역방문이라고 하면 티켓이 그러니까요. 네. 교통비죠 그러니까. 비행기 값을 네. 거기서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그래서 해마다 명단을 보냅니다. 쪽으로. 금년에는 몇 명 간다. 그렇게 하면 거기서 이제 어떠한 어느 금액으로 이제 딱 정해된 걸로 이렇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해결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네. 사할린으로 강제징용 가셨던 분들에게 그 지불이 안 된 노임, 그렇죠. 미지급 임금 문제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많이 신경 쓰고 그 국회에서도 지금 많이 눈을 많이 열고 있죠. 많이 아는 정보를 가지고 계시는 거 그렇게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거 해결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일제 시대 때 한 4, 5만 명의 이 조선인들을 사할린으로 데리고 가서 탄광 노동을 시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임금을 안 주고 그거를 통장에 다, 일본의 무슨 은행이나 이런 통장에 넣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본인들한테는 한 푼도 주지 않았고 이제 일본은 60년대 초반에 한일 수교를 할 때 그걸로 끝난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한국은 이 사할린 노동자들한테 받을 권리가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 거기에 대해서 저도 지금 뭐 100%는 다 했지요.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거든. 정보를 받고 있으니까. 왜냐면 거기 지금 벌써 그렇게 된 지가 벌써 해방된 지가 벌써 70년 넘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거기에 아무래도 이자가 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은 지금 있죠. 아무도 안 건드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저축되고 있지만 그 해결이 그건 개인적으로는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행에 지금 그 계좌가 남아 있는 거는 확인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건 다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활동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방한 운동하는 분들. 예, 그렇죠. 일본에 가서 하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일본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만일에 그 계좌가 다 있고 하면 와서 개인적으로 받아가도 된다. 그런 얘기는 하지만 세월이 그만큼 흘렀으니까 계좌가 없고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네. 그렇게 할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두 정부에서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일본하고 한국하고. 한국 정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법적인 책임은 없고 도의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들을 도와주는 거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조금 옳은 말씀일 겁니다. 네.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네. 아무튼 일본 한국에서 이제 적십자단을 통해서 이런저런 지원을 한 거는 네. 맞군요. 네. 이 그런 것 문제도 같습니다. 이 문제도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죠. 이건 네. 진짜 두 정부가 어떻게 합의해가지고 해결해야지만 될 것 같지 개인적으로는 이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김 선생님만 해도 시부모님 두 분하고 친정 부모님하고 이게 다 얽혀 있는 문제네요. 그렇죠. 예. 이 문제에 관해서도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빨리 해결을 해서 그렇죠. 예.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한국 국회에서. 네. 근데 지금은 있죠. 금년에도 있죠. 봄에 있죠. 그런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동포들도 많이 거기 가서 회의 다 참여하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있죠. 이 문제가 있죠.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10%는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래도 정부에서 벌써 알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있죠. 언제든지 기적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빨리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네. 해결이 되기를 네. 기대를 합니다. 직접 강제 노역하셨던 분들은 또 얼마나 이게 한이 맺히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네. 뼈빠지게 일해가지고 돈 버는 그 돈이 다 거기다 저축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후손들이 이제 그걸 어느 정도라도 좀 됐으면 해결됐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먼 일 같은데 네, 이렇게 따지고 보면 또 직접 관련 당사자들이 아직도 살아 계신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살아계시죠. 예. 이 문제가 현재적으로도 아직 해결이 안 된 문제라고 네, 예,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시부모님,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85. 네. 네, 85이고 저는 네. 바로 그러면 이제 칠곡 대구로 가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아파트 다 정해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김포로 우리는 네. 오게 됐죠. 마성이란 통진읍에 이제 그 아파트 거기에 이제 136명이 거주하게 됐습니다. 고립자. 가구가 그러니까 한 60몇 가구 됐었죠. 사할린 동포들만 네. 사는 예, 예. 네. 그런 단지가 네, 만들어진 마성입니다. 거군요. 마성. 네. 여기 지금 마성이라는 거기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한 9년 됐으니까 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또 사정에 따라서 또 자식들한테 간 분들도 있습니다. 한 몇 명이 됩니다. 뭐 대부분 지금 그래도 여기 살고 있죠. 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시니까 뭐 병 드신 분들도 있고 뭐 그런 분들 많죠.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이 이제 좀 어려워지죠. 왜냐면 부모님들은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이제 왔다 갔다 막 하기도 좀 어려운 분들도 있고 하니까 계속 아프다고 하면 자식들이 또 왔다 갔다 하고 하면 아무래도 경제상으로도 그렇고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다 거기서 자기 자식들이 있고 가정이 다 꾸리고 있는데 네.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것도 보기 좀 너무 안 됐습니다. 진짜. 왔다 갔다라는 거는 부모님들 때문에 왔다 갔다 하게 되잖아요. 한국하고 사할리를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걸 예,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아프다 하면 애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휴가 받아가지고 일부러 와서 좀 도와드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그럼 그분들도 호적 문제 있죠. 있으신 호적 거죠? 문제 있죠. 당연히 있죠. 호적 문제도. 그럼 아프셨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런 경우가 네.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한 몇 명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사할린 동포 협회가 있거든요. 따로 있습니다. 네. 그 책임자 그 회장님이 이제 많이 다니면서 막 신경 많이 쓰죠.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세워가지고 안 풀리는 경우에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걸 따지면서 어렵게 그렇게 가지고 보내는 경우가 하나하나 많아요. 네, 그렇죠. 그때 풀어낸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딱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와가지고 자식이라고 딱 하면 뭐 아무 문제 없이 뭐 가져갈 수도 있고 유고를 가져갈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그거 할 수도 있고, 여기는 와가지고 시간은 짧은 데다가 그거 다니고 하려면 말도 또 안 통하지 하니까 자식들이 너무너무 곤란을 많이 여기서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도 못하는 거네요. 어떤 면에서는. 장례 치르는 거는 뭐 그래도 네. 서로서로 마을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서류상으로 이거 그거 하기 신청하기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그 다른 사람 도움이 없으면 안 되죠. 애들이 와가지고 제비로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언어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사할린 동포협회 예. 도움이 없이는 그렇죠. 아무것도 그렇죠. 할 수 없는 예, 예, 상황이 되는 그렇죠. 거군요. 예, 예.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 이게 막상 닥치게 되면 굉장히 당황하고 예, 그렇죠. 곤란하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아주머니 한 분이 사할린 갔다가 자식들 보고 여기 왔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넘어져가지고. 와서. 예, 네. 넘어졌습니다. 갑자기 열흘 만에. 귀국하고 열흘 만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넘어진 다음에 이제 여기 와가지고 생기비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3개월 동안 갔다 오면 생기비가 좀 모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뭐 관리비 나갈 거 나가고 임대비 나갈 거 나가고 나머지는 자기가 그걸 받아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습니다. 돌아가신 바람에. 아, 기초수급. 기초수급 네. 그 금액을요. 네. 생계를. 그래서 자식들이 와가지고 그걸 받으려고 하니까 동사무소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돈은 벌써 이제 못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본인이 주었으니까 그 돈은 이제 못 받는다고. 그렇게 억울한 그런 그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그래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원래는 시청에서도 장례식 하라고 70만 원씩 나오거든요. 근데 그 돈도 못 받고 생기도 못 받고 애들이 그렇게 하고 돌아갔습니다. 다. 아, 장례비는 왜 못 받았나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없고 그 증인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아닌 거. 서류상으로 서류상으로 그렇잖아요. 또 말도 안 통하지 하니까. 그래서 이 장례비도 못 받고 생기비도 못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그냥 돌아갔습니다. 장례만 그냥 치르고. 이게 예. 이 문제도 하여튼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소소한 네.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삶에 대한 그런 생활에 대한 문제가 많죠. 그 지금 이제 기초수급 말씀하셨는데 복지는 그래도 좀 복지 혜택은 네, 잘 돼 있습니다. 복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날마다 식사, 점심 식사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다들 그 네. 통진 거기 있습니다. 노인 거기에서 복지회사에서 지원해 줍니다. 예. 식사하고 명절 때도 뭐 공연 같은 것도 있고 무슨 뭐 수업 같은 것도 많습니다. 여러 네. 가지 언어도 배울 수 있고 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있긴 있습니다. 그건 진짜 잘 되고 복지관도 있습니다. 다니세요? 복지관도 있죠. 수연도 배우시고 뭐 복지관도 있습니다. 배우실 네. 거 있으면 배우시고. 네, 다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할린 동포 정착촌. 네. 거기서는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뭐 아무 문제 없게 네. 잘 있습니다. 그 주거 문제나 이제 뭐 이런 것들은 네. 그래도 많이 네, 혜택을 그렇죠. 네. 많이 혜택되고 네, 좋네요. 한국 네, 정부가. 식품 같은 것도 매달에 줄 때도 있고 적십사에서도 뭐 명절이면 무슨 선물도 꼭 가져오고 그런 건 진짜 예,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시어머님은 도와주시고. 그러면 이제 얼마나 한국에 사셨습니까? 시어머니는 그러니까 5년 살았습니다. 5년 살았는데 2년 반은 그냥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2년 네, 반이요. 예, 예. 네.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그거 아, 돼가지고 낙상으로. 네, 네. 그렇죠. 무릎 수술한 후에는 아, 수술하지 말아야 되는데 연세가 들어가지고 수술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 바람에 그러다 또 넘어져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못 누워 걸어 계시다가 다니시고 예, 예, 바깥 예. 출입 못 하시고. 네 요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사할린 동포 요양원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또 5년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셨고. 네. 김 선생님은 한국 오셔서 어떤 일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시어머니 예, 연구원 시어머니하고 뭐 시어머니 계실 동안은 아무래도 뭐 요양원으로 많이 다니고 했지 병원도 다니고 했지만 지금은 그냥 자기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삽니다. 행복하게. 수영장도 다니고 뭐 운동도 하고 그렇게 놀죠. 한국 와서 네. 뭐 아르바이트라든가 뭐 기타 일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예, 가끔 하긴 하는데 저 성격으로서는 있죠. 정식으로 일하고 싶은데 네.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유가 있습니까? 정식으로 우리가 일하지 자격이 안 됩니다. 못하는. 일할 자격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국적도 지금 한국 나라에서 국적이시고. 그렇게 그런 규칙을 딱 세워놨지 않습니까? 영주 귀국자들은
일할 자격이 안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생계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생계를 받으니까. 기초수급비를 받는 그렇죠. 한은 네. 취업을 못하는 건가요? 못 한다고 해. 만일에 취업하게 되면 그게 그 끊어지는 생계가 안 거구나. 나온다. 그럼 그렇게 집에서도 끊어져. 나가야 되고 그런 아니요, 거예요? 집에서 나가는 건 아니지만 생계가 안 나온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많이 받으세요? 50만 원, 55만 원. 한 달에. 예. 그러면 조금 외람되지만은 55만 원 가지고 생활이 되나요? 55만 원 가지고 생활이 안 되지요. 왜냐면 저 남편하고 같이 살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됐는데 두 분이 이제 관리- 한 분 앞으로 55만 원씩. 아니요, 두 분 있으면 네. 90만 원 90만 원 정도 네. 받습니다. 근데 네. 우리 아저씨가 지금 모스크바에 있습니다. 네. 한국이 조금 어렵다고 자기는 러시아에 살고 싶답니다. 더 그래도 네. 그러지만 안 온 지가 한 3년 됐습니다. 2년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있고 저는 모스크바 가기 싫어요. 왜냐면 나는 여기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네. 우리 이제 갈라서스 살고 있지 않습니까? 따로 살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이제 혼자 사니까 그 55만 원 가지고 임대비, 관리비 다 나가고 하면 있죠. 15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한 달. 그 15만 원 가지고 네.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일 좀 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하면 공식적으로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냥 알바 이제 모르게 비공식으로 이제 일하지 않습니까? 조금씩. 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는 가능하지만 뭐 아르바이트 자리가 정규직은 또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자식들이 안 도와주면 여기 살기 어렵습니다. 우리도. 자식들이 그래도 집으로 갈 때는 비행기 값도 다 보내주고 거기서 티켓 사가지고 오고 뭐 돈도 여기로 용돈도 보내주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살지. 그 돈 가지고는 살기 어렵습니다. 진짜. 김 선생님은 그래도 자녀분 아들 네. 하나 딸 하나 두 분 다 잘 사니까 괜찮은데 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부분. 예, 그런 분들이 분들이요. 가끔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사세요? 그럼 없다고도 그분들은? 말 못. 그분들은 그러니까 뭐 아무 데도 안 다니고 교통비도 안 쓰고 그냥 집에서 앉아서 복지관 가서 식사나 하시고 바가트 정리고 앉아서 계시고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활동 못 하지요. 여기 여행 가면 한 번 나가면 교통비마다 비싸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하철을 타고 가면 다 무료지만 버스 같은 거 타면 그건 다 일반 그거니까 거기는 혜택이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 벌써 5천 원이 나갑니다. 5천 원씩 나갑니다. 하루 왔다 갔다 하면.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무도 안 다니고 뭐 그냥 그대로 뭐 먹고 자고 그러다가 세월 가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생활을 하기 좀 어려우니까.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나이가 좀 없으니까 그렇게 살죠. 어려운 대로 그냥 살죠. 원래 한국 사람도 이렇게 그 생활비를 받아요? 그 연세가 되시면 연금이 나오지. 연금, 기초연금 20만 원 나오지. 예, 20만 원. 받는 분들도 계시고 20만 원 나오지. 아마 이거는 한국 사람들도 똑같을 겁니다. 그렇죠. 풀타임으로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이 기초생활 수급이 이제 없어지는 거. 네, 이 규칙은 똑같은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좀 뭐랄까요? 요 문제가 해결되면 요 문제가 걸리고 요 문제가 해결되면 또 요 문제가 걸리고 그렇죠. 복잡한 문제들이 문제 없을 계속 리는 없지만 있네요. 그래도 네. 그래도 알겠습니다. 한국당 밟고 온 건 전 너무너무 좋아요. 최근에는 그럼 따로 하시는 일 없나요? 뭐 없어요. 예. 이 자리를 빌어서 홍보를 하고 싶으시다든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전혀 늙었다고는 일 못하지. 아무래도 지금 100세 시대니까 네. 나이는 70살이지만 마음으로는 아직도 늙었다 그렇게 안 느낍니다. 지금까지도. 앞으로 하고 그러니까. 싶은 일이라면 어떤 게 있으셔요?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야 만일에 이렇게 있죠. 무슨 통역이라도 필요하고 하면 저는 언제든지 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자리가 자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러죠. 최근에는 저 병원 통역이라든가 이런 자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간변도 많이 네.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간변 같은 거는 우리가 안 해봤어요. 여기는 지금 중국 그 동포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간변대에서는. 근데 우리는 거기 게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통역은 이제 가끔 기회가 나면 해보고 네, 싶은. 예. 러시아 통역 같은 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간변 같은 거 그런 거는 보니까 누군지 얘기하던데요. 거기는 다 중국 사람들이 다 한다고. 교육을 어느 정도 받고 또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건 조금 어렵죠. 그래도 아무래도. 그러니까 러시아 환자들 많지 않아서 그래요. 러시아 환자들만 러시아 간변을 쓰신데 한국 환자들 러시아 간변 안 써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예, 러시아 환자가 오면 통역 겸 간병 그렇죠.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근데 많지는 네. 않아요. 많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일이 있으면 진짜 얼마든지 환영할 수 있죠. 근데 좀에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두 분이 러시아 말로 대화하는 걸 보니까 뭐 굉장히 자연스럽게 네, 그렇죠. 잘하시던데요. 아까 물어봤어요. 네. 그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어떤 말로 생각하시는지 아, 그렇게 네. 근데 대부분은 러시아 말로 그래도 생각하시는데요. 70년이라는 그런 세월을 그래도 러시아에 살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러시아 말이 더 빨리 나오지요. 더 익숙했으니까. 그런 거 보면 한국말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아, 이제 그렇게 되고 있죠. 생각은 떠오르는 네. 생각은 일단 러시아어로 하시는 거고. 네, 그렇죠. 이제 대한민국에는 고려인 청년들도 많고 장년들도 많은데 네. 그분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좀 해야 될까요? 아, 거기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있죠. 네. 많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아무래도 여기도 뭐 취직하기 어려운 거 저도 분명히 압니다. 알지만 그래도 그 일자리를 많이 그 해가지고 아무 부담 없이 있죠. 네. 하고 싶은 아이들 와가지고 일도 할 수 있고 자기 능력도 다 키울 수 있고 뭐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 애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특히 사할린 젊은 애들은 여기 한국 와서 살기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대륙에는 그래도 거기는 일자리도 또 구하기도 쉽고 자기 능력만 있으면 있죠. 공부만 해가지고 머리만 잘 돌아가면 취직 같은 거 하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 애들도 보니까. 근데 사할린은 땅이 작지 않습니까? 대륙이 네.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잘 살아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사는데 또 가정마다 다 안 똑같지 않습니까? 능력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다 어려운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네. 러시아도 지금 보세요. 사회주의로 나가면 민주주의로 나가면서 돈이 없이는 공부를 못합니다. 거기도 지금 러시아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은 당연히 그래도 다 나라에서 공부 다 무료로 다 했으니까 괜찮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 지금 손녀가 지금 이제 의학대학을 가려 하거든요. 그 지금 아빠가 지금 여기서 100만 원씩 붙여줍니다. 그 강의하는데 도움 네. 되게. 시험이 또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안 하면 또 붙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심하니까. 경쟁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마다 다 그렇게까지 해줄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뭐 무슨 전문 그런 기술이나 그런 거 배워가지고 한국에 와서도 일도 편안하게 이렇게 취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까 쉬는 시간에 그 고려인 청년들이 네. 언어를, 그러니까 한국어를 빨리 잘 배워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태어나가지고 러시아어로만 그냥 뼈 뭐 박히도록 그렇게 러시아어로만 사용하다가 지금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언어를 또 바꿔야 되고 이렇게 배워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어렵긴 어렵죠. 그래도 뭐 노력하는 사람들은 배웁니다. 그래도 언어를 네. 배워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한국에서 만약에 살 생각이 있으면 언어를 배워야 되고 문화도 배워야 되고 어떻게 살림을 해야 되는가 그것도 다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네. 직업을 더 가지려면 좋은 직업을 가지려면 네, 자기가 알아서 선택을 잘 해야 되고 취직하기 어려운 건 다 알지 않습니까? 네. 한국에도. 그러니까 남보다 더 뛰어나려면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아, 공부는 어떤 공부를 어떻게 많이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 한국인 제가 알기로는 다들 그렇지 않 부모들 생각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자기들 자식은 다 뭐 대학교 출신이라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기술을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는. 그래야지만 취직하기도 더 쉽고 네. 뭐 다 대학 마쳤다 대학 졸업했다고 다 뭐 취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너가 할 수 있는 기술을 선택해가지고 그걸로 이제는 전공을 해가지고 성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할린만 해도 이제 구소련의 그 공산주의 관습이라 그럴까요? 이런 게 좀 많이 남아 있어서 네. 이 한국하고는 문화적 경제적 풍토가 다른데 네. 고려인들은 이런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러시아에서요? 한국에 와 있는 고려인들. 아, 한국에서? 네. 그러니까 러시아식 뭐 문화 중에 좀 이런 것들은 빨리 극복하고 버리고 네. 한국에 와서 이런 거를 빨리 습득하는 노력을 해라.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첫째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네. 시간 안 따지고 시간 안 따지고 해야 된다면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고 아무래도 참을성도 있어야 되고 또 배려해주는 그런 그것도 있어야 되고 아무래도 많은 그런 걸 배워야 되죠. 그래도 네. 러시아하고 문화가 좀 다르니까 그렇지 많이 않습니까? 달라요. 많이 달라요. 네. 어떤 게 마리아 씨는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그 우즈벡 문화를 많이 그 흡수 이렇게 되니까 우즈벡 네. 문화랑 한국 문화랑 좀 비슷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저는 워낙 성격도 이렇게 차분하고 이렇게 저는 별로 힘들지는 않았지만 제 친구들이 일단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서 네 이렇게 하고 되게 말 잘 들어야 되고 그렇지. 예예 무조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아 제가 이거 왜 해야 돼요? 막 이렇게 좀 따지는 네. 스타일이에요. 반응. 그래서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이 그나마 이렇게 말을 존경심. 그냥 하고 근데 젊은 사람들이 이거 받아들이려고 하지는 않아요. 자꾸 자기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자존심이 예,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그 들어봤어요 사람들한테 한국 사람들이 이제 빨리빨리 하고 일 끝난 거를 원잖아요. 네. 똑같이 이렇게 일단을 주고 이렇게 빨리빨리 끝난 거 줬는데 그 러시아에서 우즈벡에서 오는 그 고려인들이 대부분 너무 느리고 1시간 일하고 막 나가서 이렇게 좀 휴식 취하고 뭐 담배 피고 커피 담배 마시고 피고 시간만 지키는 또 그런 1시간 좀 느리게 일하고 또 가서도 과자 먹고 좀 약간 열심히 하지 않은 스타일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네. 열심히 빨리빨리 그거를 좀 게으른 거를 버리면 그거는 좀, 시간을 채우면 된다는 그렇지, 식으로 그렇지, 일하는 그렇지. 건가요? 공산주의의 그런 사상이니까. 또 그 사람들이 내가 이거 빨리 끝나면 또 다른 일을 시킬까봐 그래서 이렇게 느리게 하는 아, 그런 거 좀 있어요. 새 일을 그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예. 러시아 네. 그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그럼 김 선생님은 그 일부에서 모스크바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일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는 그럼 진짜 한국식으로 일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문화적 충격을 느끼셨어요? 한국식 조금 어떤- 느끼긴 느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있죠. 24시간 거기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가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니까. 우리 사장님이 거기서 20년 동안 거기서 사업을 하시도 러시아말을 안 배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옆에 있으니까. 제가 옆에 있으니까. 아, 통역 믿고. 예, 네, 아직까지도 네. 아직까지도 지금 러시아에서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벌써 네. 연세가 80살인데. 그러니까 저는 뭐 시간을 절대 그거 계산 안 했습니다. 필요하면 거기서 자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그냥 일을 하고 그렇게 24시간 한 거 똑같아요. 그럼 이 말씀을 고려인 후배들에게 해주셔야 되겠네요. 한국식으로 일하려면은 진짜 열심히 해야 지금 된다. 젊은 애들 여기 한국 와서 일하는 애들은 그걸 많이 느꼈을 겁니다. 저 생각에는. 예. 여기서 취직을 해가지고 자기가 성공하려면 돈을 벌려면 시간을 따지지 않고 네. 자기 능력대로 일을 해야 된다.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젊은 애들은.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하셨던 말 중에 제가 네. 꼭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고려인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노력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 점이 안타깝다. 그 말씀 하셨거든요. 러시아에 있어요? 아니, 한국에서. 아, 한국에서요? 네. 그것도 실제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저 있죠. 제가 지금 아직까지는 나이는 70살이라고 해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힘이 있고 있죠. 네, 일할 의욕도 있으시고. 일을 할 의지도 의욕도 있습니다. 있으시고요. 의지도 있는데 네. 자격이 없습니다. 일할 자격이 없습니다. 만일에 일을 하다가 만일에 예를 들어서 이제 공식으로는 제가 절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있죠. 알바해도 있죠. 통장으로 돈을 못 보내요. 왜냐하면 그걸 벌써 동사무소 그걸 딱 체크합니다. 네. 벌써. 거기서 그러면 생계가 또 떨어져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거기서 문제죠. 네, 오늘 이제 쭉 살아오신 얘기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출연 소감 한마디 해주십시오. 저 너무 감동이죠. 왜냐면 제가 속에 있는 말도 다 할 수 있었고 자유스러운 그런 제가 좀 느끼는 것도 다 얘기할 수 있고 또 이런 면으로서 통해 가지고 진짜 무슨 문제도 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고 또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많은 도움이 되고 또 희망적으로 또 무슨 기적이 생길 거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마리아 씨는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그 영화 보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전혀 몰랐던 역사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너무 멋있고 너무 이렇게 그 문화를 그대로 이렇게 남겨주시니까 너무 멋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저기 그래도 그 한국에 와서 사는 게 좋다고 그러셨는데 네. 그 한국 와서 사는 게 왜 좋은지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실래요? 왜냐면 첫째로 여긴 우리 부모님들이 조국이지 않습니까? 네. 고향이고 조국이고 그 저도 아무래도 고려인으로 태어났지만 타국에서 태어났지만 그래도 마음으로서는 저는 한국 사람이다. 그렇게 한민족의 피가 한민족이 흐른다. 흐른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조국에 왔으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저도 지금 모스크바에도 뭐 우리 애들이 뭐 다 해가지고 별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모스크바 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한 가지는 애들 보고 싶어서 가는 거지. 사는 거는 거기서 저기 가면 있죠. 3개월씩 가거든요. 네. 그래도 가면 있죠.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빨리빨리 세월이 지났으면 빨리빨리 한국 돌아갔으면 여기 오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고 운동도 하고 수영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뭐 친구들하고 같이도 이렇게 자유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알겠습니다. 러시아에 있을 때는 한국은 진짜 일밖에 안 살기 했습니다. 좋은 나라예요. 예, 진짜 외국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그 말씀 많이 하시죠. 네. 돈만 있으면 진짜 살기 좋은 나라지요. 돈 없어도 이렇게 안전하고 네. 아 치안, 네 안전하고. 안전하고 네. 예, 그렇죠. 그리고 무슨 이렇게 우리는 모스크바에 살아도 있죠. 가면 아직까지는 이렇게 배달이라는 그런 시설이 아직도 그렇게까지는 발달이 안 됐습니다. 네. 배달은 개방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배달하는 것도 돈 지불해야지 갖다 주고 네. 하지만 여기는 가서 어디 나가면서 배달 다 해가지고 3만 원어치만 사면 배달 딱딱 해주잖아요. 네. 도둑하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예. 저가 없으면 그냥 문 앞에 놔두고 가세요 하면 근데 갔다 누가 안 오면 집어가니까요. 아무도 누가 안 네. 집어가니까 그것이 너무 행복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이거 배달 문제 전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연세 드시는 분들이 이런 혜택을 없어요. 그렇죠. 뭐 무료로 수영장 이렇게 다닐 수 있거나 아니면 누가 이렇게 복지관에서 와서 샤워 시키거나 그렇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연세 그 나이 많이 먹으면 이렇게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그렇죠. 그때 연세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물건 배달 시키는 게 네. 그 무거운 거, 그 젊은 사람들한테는 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네.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그 좀 들기 어려운 네 이렇게 그게 집 앞까지 딱 떠본다는 게 얼마나 편리한 일이에요. 그렇죠. 너무 행복하죠. 네. 근데 한 가지 좀 있죠. 조금 마음에 안 든 점이 있습니다. 네. 문화에 따라서. 왜냐면 있죠. 우리는 러시아에서 살았지만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있죠. 러시아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버스 타거나 전철 네. 타거나 가면 양보해주는 그것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아 저희 때는 저 젊어서는 어르신들 네. 타면 막 그게 처음에 일어나서 양보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네. 되지만 이해도 됩니다. 되기는. 왜냐면 젊은 애들이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라 뭐 네. 학원 다니라 뭐 어떻게 쉴 새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철 같은 데 앉았으면 조금 잘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조금 이해 안 됐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근데 우리는 있죠. 러시아에서는 아니에요. 만일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들어오죠. 벌떡 일어나서 있죠. 딱 양보해 주십니다. 앉으라고 합니다. 꼭.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게 없다. 한국에 그것이 없습니다. 네. 그래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아무래도 그 이유는 그걸 거라고. 조그맣을 때부터 학원 다니지 않습니까? 러시아도 지금 많이 다닙니다. 학원 다니고 하지만 그 애들이 놀 시간이 없으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있죠. 그러니까 전철 한 가지 딱 그건 전철 그런 데서 쉴 수 있다. 책도 볼 수 있다. 뭐 스마트폰으로도 그거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한쪽으로 생각하면 조금 억울한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옆에 서서 딱 있는데 암만 그래도 양보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김축희 선생님 책임입니다. 그래요? 너무 젊어 보이시기 때문에 네, 맞아요. 나이 드셨다고 생각을 안 해서 생각을 못 해서 양보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긴 있죠.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젊어 보이셔요. 누가 70이라고 보겠습니까? 네, 본인 책임입니다. 그건. 네. 그렇다고 생각해야죠. 고려인 문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고려인들은 그 비극적인 근현대사의 가장 큰 피해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동포들이니까요. 고려인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이 포용하고 끌어안을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재밌으셨어요? 오늘? 네. 속에 있는 말 다 하고 하니까 좀 후련하고 좋으네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 내일 다음 문화소녀가 네, 내일 다문화. 다문화에. 안녕하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나TV 꼭 구독해주세요. 여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후원금 보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꼭 광고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공유도 많이 부탁드려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